여러분들이 4시에 바로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뿌리 박혀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월 1억 버실 수 있으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느낌보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잠에서 덜 깼어요. 몽롱한 상태야.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해. 그때 잠재의 시간 무의식을 바꾸기 위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침투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월 1억 버시죠. "네."라는 대답보다 "아니요."라는 대답 못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예진님이 졸려. "예진님 월 1억 버실 수 있죠?" 이러면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자고 싶어." "예."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5 년, 6년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죠. "잠들 때 명상 듣고 주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수면 시간 6 시간 되지 않으면 계속 이 명상을 듣고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빠르게 무의식이 바뀌겠죠. 제가 해 봤던 모든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러클 모닝 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가 있겠죠. 6 시간 명상을 처음 틀어서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깨어나가는 것도 핵심입니다. 전 여러분한테 미라클 모닝 할 때 "처음부터 잠을 줄여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기당 시간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적응이 되면 10 분씩 당겨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수면 시간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될 겁니다. 어떤 거냐? '나는 어떻게든 다음날 11 시엔 자야 되더라.' 또는 11시 반이 마지노선이다.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11시 반을 넘어가는데 잠을 안 잘까요? 여러분이 확고한 목표가 있다라면 11시 반 이전에 자기 위한 모든 루틴이 잡힐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도 그만 안 자도 그만이 되고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피곤하게 됩니다. 그럼 미라클 모닝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습관 또는 나의 최적의 수면 시간 또는 나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 안 나았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내가 최소한 이 시간에 꼭 자야 되라는 데드라인이 생기면 그 시간에 무조건 자야 될 것이고 자기 위해서는 그전에 모든 것들을 끝낼 것이고 이게 사실은 루틴이고 여러분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이게 미라클 모닝의 핵심이고요. 이걸 깨닫는 사람보다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라클 모닝이 일단 힘들거든. 힘들면 힘든 이유와 합리화와 핑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예진 님.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불을 향해 가는 첫 번째 원칙 열망 부분 읽었는데, 음,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겨라. 일을 잘 수행해내는데 집중하고 일시적인 실패에 맞닥뜨리더라도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남들은 모든 실패에는 그만큼의 성공을 낳을 수 있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진짜 이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또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전환점은 주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 위기 순간을 이겨냈을 때 또 다른 나를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네, 도움이 좀 되고 또 오늘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말투입니다. 나 실패했어."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배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부자 습관, 부자 생각들을 심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8시, 8시래. 6시 반에 깨웁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는 6시에 일어납니다. 미라클 모닝을 해야 돼가 아니라 아침에 역산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고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본인이 해야 될 분량의 아침에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쫓기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이 습관이 잡혔습니다. 저희 첫째는 제가 최근에 바꿔가고 있는데 저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못 놀아줬죠. 그래서 제가 세운 게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저희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 캐치볼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든 원하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6시에 깹니다. 그러면 5시 50분에 일어나겠죠. 눈을 비비면서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아빠인데.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잠을 이겨내기 때문에 저희 9살 어린이도 6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목표겠죠. 여러분이 목표가 확고하다면 4시에 일어나는 게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3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 확고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 9살 어린이가 5시 50분 그전에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빠랑 야구하는 게 축구하는 게 배드민턴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잠자는 것보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는 게 미라클 모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여러분의 목표가 명확하거나 간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고 깨닫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얼마나 더 다가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미라클 모닝이 실패했다. 상관없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실패의 요인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 늦게 일어났어. 오늘 하루 망쳤어. 그냥 내일부터 시작하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오늘 늦었다면 내가 왜 늦었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늦게 잤다면 늦게 잘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불필요한 요인들을. 그러면 절대 늦게 잘 일이 없고 아침에 못 일어날 일이 없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하긴 싫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누리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목표, 꿈이 있다라고 하면 버릴 줄 아십시오. 제가 손을 펴야지 새롭게 여러분 손에 10개를 쥐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가락 10개에 좋지 않은 습관들, 생각들, 모습들을 쥐고 있으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나 성공을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10가지를 채우셔야 성공할 수 있거나 돈을 모을 수 있거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 늦게 깨달은 나에게. 새벽은 여러분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 나간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한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호피 성공의 응급수를 읽었고요. 앞서 캔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게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습관이 나를 성공으로 이끈다. 습관은 한 사람을 형성한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정 방식을 방속에서 따르는 경험을 습관이라고 한다. 그 나쁜 습관을 끊는 방법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를 해치는 일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하는 말이 내일 하자. 오늘 말고 내일 하면 돼.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느끼는 힘과 에너지는 이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 똑같은 에너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가끔 실수하더라도 항상 신속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판단력이 좀 더 나을지언정 미룬 사람 실패한다. 어, 켄두님이 항상 생각하는 걸 바로 즉시 해야지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이는 인생의 독을 타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비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시간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취할 목표에 전념하는 것이다.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기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거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스스로 무엇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에 집중하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줄리 씨. 저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2,000개를 읽고 있었고요. 오늘 읽은 부분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CTA 부분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CTA를 나타내는 어휘 중에는 1번부터 9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주세요. 우선은 뭐뭐 해주세요. 그래서 1번 홈쇼핑에서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로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지금 당장이랑 여기로 그다음에 서둘러 주세요를 어떻게 사용할까 적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진우님. 네, 저는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직관 언어를 만드는 원칙에서 1차원적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쓱 봐도 척 잡히게 하라.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라. 현장 언어로 만들어라.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1차원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요즘 고객들은 보는 대로 받아들이고 어, 보는 대로 받아들이게 해야 하고 듣는 대로 느끼게 해야 한다. 고객은 참을성이 없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이고 상품 언어의 내면을 파악하고 숨은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여유가 요즘 소비자에게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무단 침입 금지 이렇게 적어놔도 고객들은 별로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꾸게 되면 자다가 귀신 붙는다. 또 지뢰매설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이 단어보다는 들어가면 죽는다. 정말 직관적으로. 안전 제일 이런 것도 떨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사흘간 여름 휴가 이렇게 적는 것보다도 딱 3일만 쉴게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것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4명만 오붓하게 이런 식으로 정말 딱 보는 순간 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혼란을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1초 만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목표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낡은 사고방식이 가장 큰 부채다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은 낡은 사고방식이 가장 큰 부채다는 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시간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못한 게 예를 들면 그게 시간당 가치로 따졌을 때 못한 만큼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일 하지.' 그게 사실은 노예 근성입니다. 직장인이니까 예를 들면 '나 이만큼 일하면 되지. 어차피 월급은 나오니까.' 그래서 더 노력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중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이만큼 받는데 이만큼 해야 돼.'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처럼 일하는 직장인들이 성공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 받는 데가 아니라 이 회사는 나의 회사야. 이 회사의 발전이 나의 회사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회사에서 인정받거나 그걸 바탕으로 자기 회사를 만들거나가 되는데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노예로 살아갑니다. 절대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 성공 습관 챌린지도 마찬가지예요. 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특정 안목이. 근데 그거조차 채우려는 마음 자체를 노력을 안 하는 게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으로 그냥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어차피 내가 하루가 바쁘니까 못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지배한 사람은 성공이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못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도들을 잘 안 해요. 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안 돼의 생각들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부터가 시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자, 덜 빡센 여기까지고요. 안 빡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빡세는 여러분들에게 뼈 때리는 또는 여러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역행자책 읽고 있도록 할게요. 시간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를 해드려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성공에 필요한 것들은 새벽 기상을 해서 명상을 하면서 자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얘기해 드렸죠.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고, 글 쓰고, 나누고, 그리고 제가 산책 빠지지 말고 걷기 하루만 꼭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되겠죠. 습관으로 만들고 루틴으로 만들고 하시면 이것만 하셔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쵸. 저도 조급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과는 안 나는 것 같고 그럴수록 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더 매달렸어요. 무조건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날 겁니다.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를 할 거예요. 왜냐? 불확실하거든. 불투명하거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3 시에 일어났을 때 앞이 안 보여요. 4 시에도 비슷한 것 같아. 5 시에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라고 말씀드렸죠. 5 시 반, 5 시 35 분, 40분 밝기 자체가 확 달라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걸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1 년, 2 년, 3년 하면 밝아지지 않는다? 아니요. 무조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1-2 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사람을 사실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은 저랑 아침에 놀고 싶어서 5시 50 분에 일어난다. 눈을 비비고. "서진아 아빠랑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한테 대입해 보죠.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여러분 모습일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막 12 시, 1 시에 자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확고한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은 두 번째, 저희 아들은 잠보다는 아빠와 야구하고 축구하고 노는 30분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비교 가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저희 아들은.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룰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지 않고 즐거움보다는 고통이라 느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보일 수 없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3년 내에 해 보시라고. 무조건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게 더 즐겁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겠죠, 음식이. 만약에 회를 좋아한다. 그럼 "회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 망설임 없이 회를 먹는다고 할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은 이 비교 대상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데 발전한다라는 느낌 자체가 크게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 시작해서 바로 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볼링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막 200 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처음에 막 흔히 말하는 옆에 똥창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옆으로 막 빠집니다. 점수도 막 30 점, 40점 나옵니다. 그렇게 몇 번 치고 프로들만큼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프로들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자기 계발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시작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시작하자마자 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잘하더라도 3 년, 5 년, 10년 한 사람보다 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성과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루틴을 만들고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시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그냥 인터넷 공간에 있는 자기 미라클 모닝 1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10 년이라 말하고 실질적으로 한 일수를 따지면 제가 볼 때 6 개월도 안 될 겁니다. 총 일수가. 그런 사람이 어설프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깨닫고 이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은 다음에 실행해 나가 보십시오. 미라클 모닝 3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독서를 1 시간 반, 명상을 20 분, 저 블로그 글쓰기를 20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20분 동안 하죠. 그 시간의 가치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걷기.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나오지 않는다. 저는 제일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문득. 회사에서 에이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제 눈에는 '아 내가 왜
저도 나름 에이스였지만 내가 왜 에이스가 되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 직장 일만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한원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직장인을 에이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자기 발 하면서 스킬들, 필요한 스킬들 배우면 되겠죠. 싱크와이즈, 뭐 노션도 필요도 없어요. 엑셀, PPT 이런 거 조금만 배우고 책만 읽더라도 회사에서 에이스가 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 직장인들 중에 책 읽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읽어봤자 1 년에 한두 권도 안 읽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자기별 강의를 듣는 사람들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목표를 갖고 커리큘럼을 구성해 주면 되겠죠. 그 안에 뭐 줄리 씨 영어도 있을 것이고 뭐 준이 님의 영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예지 님의 것도 있고 뭐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가치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면 지금처럼 열심히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잘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가치를 느끼시고요. 그리고 '왜 해도 안 될까?'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미라클 모닝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 권수가 몇 개가 되는지, 내가 강의를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행한 건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실행 없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행하셔야 되고요. 이제 실행형 일들을 여러분들과 해 나갈 겁니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이 느끼고 깨달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을 홍보해 주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내 거는 힘들 테니까 그런 체험들을 해 보시면서 내 것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느끼고 깨달은 나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역행의 책을 가끔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맞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쪼금씩만 더 노력하자는 거예요. 쪼금씩만. 조금씩만. 딱 1% 성장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1 년에 37배 성장입니다. 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37 배면. 과거의 여러분의 성장보다 1년 동안 성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제가 어제 주니님 만든 영상에 소름을 썼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써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나는 성공한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쳐 보세요. 밖으로 꺼내기 힘들면 화장실 갈 때 살살 빵긋빵긋빵긋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반드시 바뀔 겁니다. 제가 했던 방식이니까 여러분한테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